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갑진년이 되고 했으니까 갑진년 운세 일간별로 볼 건데, 늘상 그렇듯이 개수일간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개수부터, 갑진년 일주별로 할 겁니다. 일주. 갑진년. 자, 시작할게요. 이 개수는, 임수인 양이 변해서 개수로 간 거잖아요. 임수인 양이 변해서 개수로 간 거라서 끝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수생목을 해서 간목으로 가는 기운이 있죠. 그래서 수생목이 잘 된다. 이 수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 뭐 생명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개수는 내리는 빗물, 뭐 시냇물, 뭐 활수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개수 일간들은 대부분 좀 감정적이고 애교가 많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청수로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많다. 그리고 갑진년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개수 일간들이 갑진년을 보면 수생목을 하니까 상관이 들어오잖아요. 상관. 여러분들 상관이 들어오면 뭐 사흉신 중에 하나니까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단편적인 일주별 운세니까 일단 상관이 들어오는 거는 개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상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때는 상관의 폐해, 뭐 나쁜 점에 주고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관을 좀 두려워한다든지 우리가 좀 이게 배척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관일을 할지라도 일주의 원국이나 뭐 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흉신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라, 자, 상관이 천간으로 드러났어요. 상관 개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생목을 잘하는 거잖아. 수생목을 잘해서 아시다시피 활동량이 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간목을 바라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능력 이런 것들을 써볼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자, 상관은 저번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빼어날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상관은. 그래서 빼어난 뭔가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나 꼼꼼한 것들, 섬세함 이런 것들 나타내기 때문에 간목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이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개수 입장에서는. 수생목을 하니까. 맑은 물이 청수가 되는 거고 잘 흘러가는 거죠. 물은 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흘러가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수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간목이다. 그래서 간목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를 보면 또 진토를 봤어요. 자, 진토는 토국수니까 정관이죠. 정관. 정관을 봤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이나 법, 네, 명예, 관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취한다거나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간다,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관이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승진, 취업, 뭐 합격, 결혼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반대로 이 정관이라는 게 피상당하게 되면 반대의 기운으로 올 수 있다.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건 이제 원국을 따져봐야 되죠. 일반적인 갑진년의 개수 일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축일주. 제가 일시 갑자별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가 익숙하니까 자축인묘로 가서 개축일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축일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백호의 기운을 갖고 있다. 백호살. 그죠? 토국수니까 편관을 갖고 있죠. 편관을 두고 있는 개축일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겉으로 보기는 여리고 부드럽게 보이긴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개축일주들을 보시면. 그리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개축일주들은 풍파나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는 하지만
이 실현을 밟고 일어나는 일주이고, 축토라는 있고 꼴에 있는 동토에 비가 내리는 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차갑고 냉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눈물도 많고 정도 많다. 축 중에 자 개신기가 있습니다. 축 중 개신기 있어요. 개신기가 있다고 하면 신금이 요 일간의 뿌리가 되잖아요. 금생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지장간에 장간에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고집이나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축토는 사유축의 고장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금의 고, 그러니까 인성고라고 합니다. 뿌리 역할을 하니까. 인성고가 깔고 있다. 인성고가 깔고 있다는 것들은 내가 연구하고 수행하는 생활을 하면 좋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축일주들은 천간의 간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일들의 시작이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바빠지죠. 많이 바빠지고 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이 지지에 진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지지끼리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지지가 축토와 진토가 파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파살은 깨질 것 파잘 쓰니까 뭔가 불안정하고 끼어지고 흐트러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축은 금의 고장이죠. 열매를 수확하고 한겨울에 설한을 견뎌내고 봄에 그 생명을 시작하게 만들고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수의 고장이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땅속의 수분을 머금고 가두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진수축미가 들어올 때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진수축미는 묘지나 고지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땅이 갈라진다, 흔들린다, 개고가 된다 이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많은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진수축미가 들어오면 어찌됐든 간에. 축진의 파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뭐 대외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우선은 뭐냐면 이게 관기잖아요. 관과 관의 대립이 파살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관살의 파살이기 때문에 내 내적의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면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쉽사리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나 배우자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관제가 생기니까, 특히 여명들은 갑진년에 이 관제에 조심하셔야 된다. 개축일주들은. 자, 그리고 이 갑진도 백호살이고 이 개축도 백호예요. 백호와 백호라는 두만의 호랑이가 충돌하는 건데 파사까지 일어나 버리니까 내가 하는 일에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그 에너지로 해서 그 도전 정신으로 해서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게 백호끼리 충돌이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과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오버하게 되고, 그렇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축일주들은 갑진년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나가고 변화나 변수가 자주 생길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좀 차선책을 준비해두고 맞서 싸우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변화하고 받아들여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개축일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묘. 자, 계묘일주. 하늘에 복을 타고났다. 천을 기인, 그죠? 문창 기인까지 있죠. 수생모, 일지를, 식신을 깔고 있으면 문창 기인이다. 똑똑하다. 언변술이 좋다. 그런 게 특징이죠. 일지에 식신을 두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직업이나
말하는 직업,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의 소질이 있고, 남에게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신이 장생지에 놓여 있잖아요. 계묘 입장에서는. 장생지에 놓여 있으니까, 식신은 의식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사주에 금이나 수가 많다. 그러면 이 묘목은 쓴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의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게 피상상에서 풍파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계묘일주가 갑진년의 지지의 환경을 본다면은, 특징이 뭐예요? 묘목이 진토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인묘지 방합으로 국이 되는 거예요. 국이 되는 거. 일지 삼합과, 일지 방합의 다른 점은, 일지의 방합은 방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의 어떤 제시책,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일지 방합의 특징입니다. 자, 묘목이라는 것은 식상의 진토, 그러니까 관성의 진토, 정관을 만났잖아요. 식신이 정관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했다. 자, 이 식신이 변해서 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변하니까, 합국이 되니까. 변해서 관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해서 변하는 오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으로 변했으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계묘일주 입장에서는, 그, 바뀌는 오행이 희신인가 아니면 기신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흉인지 길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신강한 내가 계묘일간이다. 그러면 내가 금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금수로 인해 묘목이 부목된다.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금목 상전되니까 묘목이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일지합으됨으로 해서 목이란 식상의 힘이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금수가 많은 계묘일주였다면은 그동안 움츠려 있었고, 막 고립돼 있었고, 힘든 과정을 지내왔다면은 어떤 탈출구가 생기는 게 갑진년입니다. 그럴 때는. 이 강한 식상의 에너지로 내가 좀 더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좀 더 에너지 있게 생활하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의 과정도 원활해지고, 새롭게 바뀌는 시기가 된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온다. 물론, 만약에 뭐 화기가 있다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되니까 식상생재가 잘 되죠. 화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는 일에 빛을 보거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명 같은 경우에는 식상했을 때 연애운이 발달하게 되고, 연애나 뭐 결혼운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내가 신약한 계묘일간이다, 일주다 하면 갑진년을 보면 안 그래도 신약한데 방학국을 해서 내 기운을 더 빼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식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거죠. 식상은 이제 구설을 의미하니까 마찰이나 관제나 구설이 있을 수 있고, 이 갑진년에는 특히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해서 풍문이 막 퍼져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식상이 강해질 때 나를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성격에 부딪혀서. 그래서 언제나 침착하게 천천히 대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갑진년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는 내가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신약한 계묘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간의 간목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 식신상관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하니까. 그러니까 기토를 쓴다든지, 뭐 경금을 쓴다든지 해서, 간목의 에너지를 무력화시키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을 쓰는 거니까, 내면의 수양을 하는 게 좋죠. 공부하고, 책 읽고, 수성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의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겠으나, 금세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해를 무난히 지나가는 게 좋겠다. 언행 조심을 하셔야 된다. 묘목이라는 것들은 묘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토로 인해서 합국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파성이 잡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깨어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계살주. 역시 계살주도 천을 기인이다. 저는 천을 기인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축복받은 일주다. 대충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요. 계사일주 분들이 인생이 대부분 좋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성을 수국하니까 재성을 천을 기인으로 깔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다든지 배우자가 그렇다든지 재물복이 기본적으로 있다. 자, 수와 화의 만남이죠. 이걸 수화기재라고 합니다. 수화기재는 이제 괴의 일입니다. 괴. 63번째 괴. 하여튼 그 괴의 이름입니다. 괴의 이름인데, 이 화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고, 수라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죠. 내려오는 성향. 그죠? 그래서 화는 올라가고 발산하고 베푸는 것이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수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와 불이 기운이 서로 융화해서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수가 많지도 않고 화가 많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이 에너지가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균형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괴의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괴인데 이게 이제 주역이나 사주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내 상태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개고 완성된 개고 수화 기제가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이 자칫 균형이 깨지면 내 감정 기복이 심해지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무토하고 보면 사무 진중의 무토 무토끼리 무게합을 하잖아요. 안명합을 하죠. 정관하고 안명합이 한다는 거는 중첩된다고 하는 것들은 조용하고 잠재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겁니다. 정관과의 암합이잖아. 그래서 이성이나 직업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진토가 땅속의 물이고 습토기 때문에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애는 하지만 뭐예요? 떳떳하지는 못하고 직장은 구하지만 그리 좋은 조건의 직장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진토와 사화가 뭐예요? 지망사잖아. 진사 지망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턴가 지망살이 완전 흉살로 오해받고 있긴 한데 물론 뭐 흉살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물에 갇혔다, 뭐 복잡하다, 고비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 찰나지망은 어떤 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찰나지망은 그러니까 예술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지망사를 갖고 있다는 거는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은 지망사를 들어오면 건강상의 문제, 관제, 뭐 사고 배우자와의 관계 뭐 이렇게 풀이를 하지만 오히려 지망사에 들어왔을 때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가 씀으로 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는 이해하고 활인을 하면서 봉사하면 지내면 좋은 기운으로 갈 수 있다. 계살주는 이게 그 무토가 안명함을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지망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번듯하고 좋은 직장, 좋은 남자를 하더라도 실속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살주들은 갑진에 내에 특별한 걸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힘을 쓰면 무난하게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 자, 개미일주. 자, 진수침을 까고 있으면 어떤 고지에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돼요. 해묘미니까, 수생목이니까 목의 고지잖아요. 식상고를 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식상은 의식주고 음식이 같은 거니까 곡식의 창고를 깔고 있다. 식상의 고지를 두고 있으니까 알뜰하겠죠. 항상 내가 대비책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대비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미토라는 바짝 마른 땅, 조열한 땅에 이 비를 내리는 격 아닙니까? 개미일주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 미중에 정을기가 있죠. 미중 정을기가 있는데, 기토 정관, 을목 식상, 정관과 식상 관식이 혼잡되어 있잖아요. 독립하게 된다. 관식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여명에서 남자와 자식이 같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해석했는데, 부정잉태한다 뭘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묘궁의 편관이기 때문에 예민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연애를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토가 진토를 봤어요. 갑진년. 조와 습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고. 이 토라는 것은 언제 가야 쓰임이냐 하면, 내가 가색을 해야 됩니다. 심고 볶고 곡식을 키워서 수확을 해야지 그 토에 쓰임이 있는 거죠. 가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원국을 다 따져봐야 되지만, 조와 습이 균형이 맞다고 하는 것들은 가색의 공을 이루기에는 아주 좋은 때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관성울이란 가색이죠. 관성으로. 관성울이란 가색은 좋은 직장인의 취업이 된다든지, 내 명예가 올라갈 수 있다든지, 좋은 이성으로 인한 연애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된다든지, 이렇거든요. 개미일주들은 여러모로 좋죠. 이게 대목지토라고 하는데, 간목이 투출됐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울이라는 공보다는, 관이라는 이 공보다는, 가색의 공보다는 이 식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뿌리나 영양분을 훌륭하게 준다는 겁니다. 여기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꿈을 이제 펼치는 시기가 왔고, 도전하기에는 아주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의 개미일주는 더욱 도전적으로 나아가고, 그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주어질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힘이 있다. 관살이 많은 개수라 하더라도 이 목의 기운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토가 충분되는 이 관살을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이 많아서 문제되는 것들을 간목이 어느 정도 막아준다. 그래서 간목의 역할이 크다. 좋은 한 해다. 뭐 일이든 연애든 뭐 열정적으로 하시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가면 개미일주들은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개유일주. 개유일주. 빛나죠. 빛이 납니다. 개유일주. 제가 저번에 피커스 명상을 한번 보니까 개유일주를 이 보석을 물에 씻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아주 잘 맞죠. 이 보석을 물에 씻는 거니까 미색이 뛰어나겠죠. 차갑고 냉장해 보이긴 하지만,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겠지만, 구설이 생기기는 쉽겠지만, 또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자, 어떤 데 보면 유금을 갖다가 금생수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수일간일 때나 수기가 있을 때 이 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일수는 청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탁수냐 청수냐를 가려내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 근기가 너무 과하지 않은 이상은 유금도 청백직수라고 해서 깨끗하고 청한물이 되는 겁니다. 금수상청이 되는 거예요. 금수상청의 일주라서 종교 예체능 교육 쪽에 두각을 나타내기 쉽다. 본인 스스로 많은 걱정, 지나친 까칠하고 예민함, 스스로를 가두는 뭐 억압 이런 데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워낙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계율주들은 유금이 병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주 움직이셔야 돼요. 고립되지 마시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활동력을 키워야 된다. 집에만 있으면 병나겠죠. 이렇게. 자, 계율주들의 특징이 갑진년에는 합이 됩니다. 육합, 진유합금. 진유합금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금생수가 되는 거죠. 국가고시, 뭐 자격증, 문서, 명예, 부동산, 뭐 하도 도장 찍을 일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한 이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탁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탁한 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유일주가 너무 신강한 금수, 그러니까 금수가 너무 많은 계유일주 같으면 오히려 윤성의 운이 나한테 독이 되고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의식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면은 그런 문서나 계약할 때 아니면 뭔가를 취하려고 할 때 이득을 취할 때는 조금 유심히 살펴보고 꼼꼼히 둘러봐야 된다. 자, 진토가 유금에 가서 합이 되죠. 금으로 바뀌었죠. 진 중에 무토가 있잖아요. 무토는 유금을 보면 사궁이에요. 유중의 신금이 진토를 보면 묘궁이죠. 그러면 진토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진유합금이 된다는 거는 진토가 유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토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 관에 대한 희생. 그거는 육친에 해당하는 겁니다. 육친에서. 일단 계율주는 절대적으로 갑진년에는 화기를 봐야 돼요. 화를 봐야 돼요. 그래야 유리하죠. 내가 화기가 없다면은 내가 뭐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든지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이 갑진년을 잘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술해 마지막이죠. 개. 60갑자 중에도 마지막인 일주가 개의 일주 아닙니까? 자, 해수라는 제왕지에 앉아 있습니다. 강합니다. 간여지동이. 고집이 대단하겠죠. 자존심도 대단할 것이고. 천지가 수기로 되어 있으니까 흘러가야 되죠. 떠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기나 머무르기를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릴 때 좀 일찍 독립을 했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다. 수의 특성상 겉은 유하지만 속은 알 수 없다. 외음 내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지에 해수를 둔 것은 천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지력이나 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심리나 법, 계통의 재능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다. 개해일주는 수생목도 잘 될 것이고, 수국화도 잘 되죠. 간여지동은 없으니까. 수생목도 잘 되고 수국화도 잘 돼요. 그러니까 능히 식상생재도 잘 되고 죄를 취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든지 잘 적응을 하고 그 재능을 쓰면서 교육함을 창출하고 좋단 말이에요. 개일주 기본적으로. 그런데 갑진년의 지지끼리의 관계를 보면 진해, 해진, 원진 기문에 들어오죠. 자, 우리가 많은 신사를 쓰긴 하는데 원진 기문은 꽤나 강력합니다. 힘이 있고. 보통은 배우자와의 갈등, 다툼, 예민하고 집착, 예민하고 뭐 까칠해지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돼요.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거든. 그러면 원진 기문이 들어왔다는 거는 오히려 촉이나 감이 살아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큰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문을 잘 쓰게 되면 전문성이 살아나니까 이 기문은 중독입니다. 집착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일이나 이 전문성을 살리는데 그 에너지를 쓰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뤄줄 수 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써야 된다든지, 뭐 작곡을 해야 된다든지, 예술적인 뭐 운동을 한다든지, 큰일 앞두고 있다면은 이 시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오히려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무조건 다 좋으냐 그건 아니죠. 물론 그 과정에서 감성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죠. 변덕스러워지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생기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듯 느껴져도, 그래도 원진 기문의 이 기운은 그런 쪽으로 쓰는 게 낫다. 관성이 들어와서 진의 기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남편이나 남자나, 자식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이거 뭐예요? 부하 직원, 아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 귀문이니까. 그러니까 또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평소 나와의 은행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해일주는 갑진년에 한 가지 목표를 딱 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스펙을 쌓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개해가 이 원진 기문을 주색잡기로 빠진다든지 음주 가무들의 기문을 써버리면 관제도 생길 것이고 건강상의 문제 생기고 건강도 잃고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걸 좋은 쪽으로 쓰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갑진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수 일주별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임수 일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